줄기세포가 크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지방세포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SVF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왜 SVF라고 하냐면 줄기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성분들이 다 있는 거고 그걸 배양해서 해야 줄기세포가 되는 거라.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뉴스나 뭐 언론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줄기세포 해도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줄기세포라고 하면 그 줄기세포의 단어 자체에도 줄기에서 잎도 나고 열매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다른 조직 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에서 근육이 될 수도 있고 줄기세포에서 인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 몸에서 지방에서도 있을 수 있고 골수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몸의 모든 성체에 있는 성체 세포에 다 붙어 있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성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성체 줄기세포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예.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다 성장한 그러니까 어른일 수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미 자라 있는 세포 옆에 붙어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이고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들 수정란에서 이제 생기는 가정에서 생기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미 성체로 돼 있는 성체 세포에서 역분화를 시켜서 줄기세포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도 일본에서 개발해서 노벨상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용이나 성형 분야에서 줄기세포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줄기세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세포로 분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현재 그걸 이용하는 건 쉽지 않고요. 제한점이 많아요. 그 대신 줄기세포는 그런 과정에서 능력이 이제 상처를 빨리 치유하거나 또 그 여러 가지 몸에서 좋은 성분들을 당겨 오거든요. 네. 그래서 흉터가 생긴 부위 아니면 이제 염증이 있어서 계속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미용적으로도 이제 그걸 피부에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미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들어만 봐도 너무 좋은데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연골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주로 추출하는 부분이 어딘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여러 가지 세포들 그러니까 조직에 붙어 있거든요. 네. 줄기세포가. 근데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남는 지방이잖아요. 네. 예, 지방이 제일 쉽게 뽑을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의 그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뽑고 거기에 붙어 있는 줄기세포들을 추출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면 살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훨씬 쉽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을 또 채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네.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그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전문의한테 와서 줄기세포를 좀 추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방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줄기세포 수술을 할 때 원장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줄기세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줄기세포를 그냥 주사 준다고 다 아물거나 낫거나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이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환자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때서 그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게 1번이고 네. 그리고 나서 정확한 그리고 안정적인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그걸 이제
이제 제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건데요. 제 이 얼굴에 보면 여기 이렇게 알러지 같은 게 빨간 게 이제 올라올 때 있고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피곤하면 올라오고 예,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좋아지나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이제 그냥 어떻게 주사를 할지 또 주위에 또 다른 뭐 레이저라든지 장비를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양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공부가 계속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럼 또 하나 질문. 예. 그러면 갑자기 확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점점 좀 좋아지는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맞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염증이라든지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은 줄기세포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오히려 문제가 없다든지 그렇게 하면 차츰차츰 좋아지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환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네. 그걸 설명하는 것도 의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이 장비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한 50cc 뽑고 지금 키트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키트를 꽂고